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블로키 스타워즈 만달로리안 세트 리뷰입니다. 자, 이 블로키의 특징이라 하면 진짜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형태의 IP 전개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드디어 이 블로키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다른 IP 스타워즈의 제품을 발매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블로키 스타워즈 갤럭시 버전 1탄은 이 무려 스타워즈 시리즈의 구세주라 불리는 그 만달로리안인데요. 이번 제품은 블로키 코리아에서 협찬해주신 덕분에 바로 이렇게 리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제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스타워즈 블로키의 이제 갤럭시 버전 세트는 총 9종으로 일반적인 갤럭시 버전과 동일한 개수로 나와줬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개별 박스 좀 볼 텐데, 잠깐 뒤로 조금 빼주고, 자, 일단 제가 위에 다 뜯었습니다. 자, 스타워즈, 뭔가 진짜 이 로고만 봐도 설레이는, 그리고 이제 사실 스타워즈의 핵심적인 그런 상징이라 하면은 이 영화에서 빰빠밤 빰빰빰빰 하면서 이제 로고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게 바로 이제 또 다른 핵심 중에 하나인데, 사실 만달로리안 시리즈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배제를 하고 진짜 새로운 그 시작을 알리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스타워즈가 신규 IP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시즌 1이 오늘 리뷰 날짜 기준으로 한 6년 정도 지났거든요. 진짜 이 스타워즈의 IP력을 멱살 잡고 캐리한 그런 이 작품이 이 만달로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종류를 보면은 이렇게 총 9종인데 시크릿이 하나 섞여 있습니다. 일단 종류 자체는 구로구, 그리고 IG-11, 딘자린, 이제 만달로리안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모프 기디온이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보바펫이 이런 식으로 만달로리안 버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요건 이제 북오브 보바펫이라고 해도 괜찮을 법하네요. 자, 그리고 아머러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스톰트루퍼가 2명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일반 스토미, 그리고 하나는 인시너레이터, 그러니까 화염방사병 스토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아소카 타노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야, 일단 구성만 보면 확실히 이 만달로리안 시즌에 등장했던 메인 캐릭터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시크릿, 이 딘자린 시크릿이 36분의 1, 요 확률로 하나, 이게 제가 목이 좀 맸나 봅니다. 감동을 해서 그런가? 어쨌든, 자, 시크릿이 딘자린의 이제 그 반짝반짝한 버전인데, 사실 일반 버전도 딱히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시크릿 버전이 조금 더 메탈릭 도색에 들어가 있는 형태다 보니까 이 만달로리안 딘자린 특유의 그 베스카 아머를 시크릿 버전에서 조금 더 잘 표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자, 이 보면은 이렇게 화염방사 이펙트가 하나 더 들어있거든요. 손목에서 나가는 그 화염방사 이제 무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재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시크릿도 꽤나 노려봄직한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이제 메인 캐릭터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살펴볼 건 이번 시리즈의 핵심 주인공인 만달로리안 딘자린과 구로구입니다. 자, 이렇게 두 장의 카드가 들어있는데, 자, 딘자린 그리고 구로구, 사실 이 만달로리안 시즌 1에서는 딘자린의 본명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만달로어라 불리기만 하고 따로 이제 이름이 없었는데, 이제 딘자린이라는 이름이 아마 시즌 1 막바지인가요? 어쨌든 후반부에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비 요다라 불렸던 이 캐릭터도 구로구라는 이름을 나중에 이제 얻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스타워즈 로고가 새겨진 걸 보니까 진짜 블로키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이 귀여운 구로구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원작에 등장했던 그 요다가 아니죠. 베이비 요다가 들어가 있었던 그 포트, 이 요람이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베이스와 함께, 자,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별도의, 자, 잘 안 빠지네요. 어쨌든 빠지긴 합니다. 네, 별도의 스탠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비행 형태를 구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연스럽게도 안쪽에 있는 구로구도 이렇게 분리시킬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안쪽에 이 요람 부분까지 전부 다 몰딩과 도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분리시켜 줄 수가 있는데, 구로구를 제가 떼버렸네요. 자, 이렇게 뒷부분을 떼주면은 이런 식으로 파츠가 분리가 되는데,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파츠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닫혀있는
요람이 닫혀있는 모습을 재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처음에 딘자린이 의뢰를 받을 때 이 안쪽에 뭐가 들어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의뢰를 받았고, 나중에 열리니까 요 아기가 들어있다는 걸 이제 알고 충격을 받죠, 조금.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국 측에서 이렇게, 자, 또 다른 이제 포스를 가진 그런 느낌의 이 아기를 거래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거의 반 납치하려고 했던 그런 수준이 드러나면서 제국과 이제 대척점을 지닌 그런 형태인데, 일단 이 구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엽습니다. 당연스럽게도 머리도 이렇게 돌아가고 이 특유의 그냥 아장한 포즈, 이 포즈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자, 구로구도 이렇게 잘 나왔으니 당연히 이 아버지 역할을 하는 딘자린도 굉장히 잘 나왔겠죠. 솔직히 말하면 이 소체 자체가 예전에 그 마블 이제 요거 인피니티 워 버전, 거기 이제 엔드게임과 인피니티 워 버전에 나왔었던 그 신규 소체를 바탕으로 이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뭐 세인트 세이야라던가 이번 이 스타워즈에서도 이 신규 소체의 그 혜택을 아주 제대로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비율이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은 약간 SD스러운 느낌에서 조금 더 벗어나가지고 확실히 SD긴 하지만 예전에는 약간 3등신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한 4.5등신에서 5등신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자, 일반 버전도 이 메탈릭 도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베스카 아머를 잘 표현해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깨 쪽에 이렇게, 자, 잘 안 보이실 텐데 잠깐만요. 자, 이렇게 가까이서 확대해 보면은, 자, 이 원작에서도 등장하는 그 괴수를 잡고 난 후에 그 엠블렘을 이렇게 깨알같이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아, 이거 좋네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그 랜덤 피규어다 보니까 이 권총, 이 블래스터 홀스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없고, 그리고 원래 초창기에 들고 다니던 그 블래스터 이제 장총, 라이플도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딘자린의 기본 형태, 베스카머를 현재 막 이렇게 들고 다니는 약간 시즌 1 후반부와 시즌 2 초반부를 재현해준 그런 형태의 딘자린인데, 이 특유의 뭐 고폭약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유틸리티 벨트,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따로 이제 탄약 그 알집을 다 집어넣는 그런 이제 가죽 벨트까지 그래도 꽤나 잘 표현해줬습니다. 그리고 냉철해 보이는 이런 헬멧까지 이 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로 망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플라스틱 형태로 이제 구현되어 있는데, 요건 나중에 따로 천 형태로 이제 개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조인트가 따로 나와 있는 약간 공용 조인트거든요. 이후에 이 딘자린만 해도 베리에이션이 엄청납니다. 초창기에 베스카머를 안 입은 상태에서의 그 딘자린 뿐만이 아니라 제트팩 버전, 그리고 장총이 들어가 있는 버전, 그리고 완벽하게 베스카머를 다 두른 형태의 버전, 그리고 추후에는 이제 다크세이버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바리에이션만큼은 굉장히 이 딘자린도 스톰트루퍼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그런 형태의 베리에이션을 꾸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딘자린이 얻어온 베스카를 통해서 무장과 이제 갑옷을 재련해주는, 자, 우리의 아머러 여자입니다. 아주 누님인데 이 원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죠. 사실 이 만달로어들이 굉장히 이 지금 딘자린이 속해 있는 만달로어들이 굉장히 조금 과격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통을 굉장히 중시하는 파다 보니까 아모르의 얼굴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거의 그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헬멧만 있는 형태로 나오는데 그런 모습을 블로키에서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자, 동물 가죽 같은 이런 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특유의 스커트, 여기가 자,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뭐 가죽은 아니고 고무도 아니고 이런 형태로 플라스틱 형태로 나와주다 보니까 뭐 가동 자체는 그렇게 어색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이 아머러 같은 경우에는 제 양손에 망치와 집게를 들고 있는데, 실제로 베스카 아머를 이제 재련해 줄 때 이 두 개의 장비를 활용해서 이제 장비를 재련해 주죠. 거기다가 이 원작에서 이제 시즌1 막바지였나요? 시즌2 막바지, 시즌1이었을 겁니다, 아마. 시즌1 막바지에 이 아머러가 이제 위기에 봉착했을 때, 스토미가 막 들어왔을 때, 아머러가 여기서 끝인가 싶었는데, 이 집게와 망치 두 개로 진짜 이 스토미들을 대부분 다 때려 눕히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자, 이런 장면이었죠. 자, 이렇게 뭔가 기도하듯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뭔가 대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블로키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자, 무릎 꿇고 있다가 바로 스토미들이 오면은 머리를 뚜깝뚜깝 패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머로까지 나오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이번 세트에는 그 헤비 인fan트리가 없거든요. 나중에 다음 시리즈에서 이제 이 만달로리안 세트를 맞추기 위해서 헤비 인fan트리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시즌2에서 깜짝 등장해가지고 많은 팬들을 설레게 했던 우리 보바펫. 자, 보바펫도 이렇게 카드가 있는데 이 특유의 통통한 모습을 블로키에서도 꽤나 잘 재현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이 보바펫 같은 경우에는 원작에서도 그 원작 배우가 그대로 이제 그 보바펫을 재현해줬고, 실제로도 나이를 먹은 상태로 등장하기 때문에 살짝 이 배불뚝이 형태가 이렇게 갑옷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보바펫 특유의 배드에스한 느낌, 그리고 약간 육중한 느낌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었는데, 자, 이렇게 블로키 버전도 그 특유의 보바펫의 육중한 모습이 꽤나 잘 느껴집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이 보바펫 요 마크, 이 엠블렘까지 잠깐, 자,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은 프린팅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바펫을 상징하는, 발음이 좀 힘드네요. 자, 그런 엠블렘들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참고로 이 원작에서 이제 이 보바펫의 아머를 이제 그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 보안관이 잠깐 가지고 있다가 나와서 처음에는 보바펫은 그냥 아머만 등장하는구나 싶었는데, 실제 배우가 등장하자마자 모든 이 스타워즈 팬들이 환호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첫 등장에 진짜 임팩트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수많은 스토미들을 단신으로 막 뚜까뚜까 패고, 마지막에는 자, 도망가는 수송선을 요 로켓포로 끝내버리죠. 마지막에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냥 단순히 로켓포로 끝내서 나온 게 아니라 이 특유의 디테일을 굉장히 잘 살려줬어요. 약간 비대칭 디테일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철판으로 덧댄 이런 디테일까지 굉장히 잘 지원을 해줬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스커트가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홀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재현은 돼 있는데 따로 이 총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홀스터 형태만 재현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요 두 개의 무장도 원작에서 등장하는 바로 그런 이 보바펫뿐만이 아니라 범용적인 그런 이제 블래스터와 이제 그 라이플 그런 형태다 보니까 뭐 여러모로 다른 캐릭터들도 이제 가지고 있기에 굉장히 어색함이 없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바펫 특유의 이런 헬멧 디테일도 굉장히 잘 나와줬고, 엠블렘도 전부 다 이렇게 깔끔하게 프린팅. 자, 다리도 이런 식으로 여기에 소형 로켓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소형 로켓 같은 디테일도 이렇게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솔직히 북 오브 보바펫은 저는 조금 드라마 자체는 좀 심심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만달로리안 시즌 2.5 같은 느낌이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바펫 특유의 베데스스러움은 굉장히 잘 표현을 하지 않았나. 잘 표현했나? 약간 바보펫이었나? 어쨌든 여러모로 그냥 등장 자체가 마음에 드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다음은 시즌1의 또 다른 주역인 IG-11 드로이드입니다. 자, 진짜 요 세트가 들어갈 줄 몰랐는데, 자, 이렇게 IG-11 드로이드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IG-11을 얘기하자면은 굉장히 의외의 드로이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본편에서 정말 깜짝 등장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딘자린이 굉장히 드로이드를 못 믿는 성격이다 보니까 좀 약간 거부감이 심했던 그런 캐릭터 중 하나거든요. 심지어 이게 처음에 등장할 때 웬 빡빡구 같은 게 이렇게 등장하나 싶어가지고 금방 죽겠구나 싶었는데, 실제 본편을 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온몸에 있는 관절과 센서가 막 돌아가면서 진짜 혼자서 막 이렇게 약간 딱딱한 건가타를 막 이렇게 하거든요. 뿅뿅뿅 하면서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각도로 이렇게 쏘고 양쪽으로 쏘고 진짜 목표가 보이자마자 쏘는 약간 진짜 냉철한 드로이드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을 약간 블로키에서도 굉장히 잘 지원을 해줬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로키에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면서 이 드로이드만의 약간 그 메카닉 디테일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고, 전반적으로 실린더라던가 이런 몰딩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드로이드 요 IG-11이 팔 관절이 이렇게 굉장히 뭔가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거든요. 더군다나 얼굴도 막 센서가 이 세 개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도 일단 따로따로 다 이제 분리를 해줘가지고 원하는 방향대로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좀 뻑뻑해가지고 돌리실 때 좀 힘을 주셔야 돼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딱딱한 형태로 나와주는 IG-11이지만 시즌 1의 또 다른 진주인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인상을 남겼던 게, 일단 만달로리안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내타는 자제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이 내부에서 나왔던 캐릭터들 중에
딘자린보다 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드로이드였습니다. 실제로 생긴 건 이렇지만 이 본편의 버프 때문에 인기가 꽤 있는 그런 드로이드 중에 하나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IG-11도 나와줬고요. 자, 다음은 이 만달로리안 시즌의 메인 빌런이라 할 수 있는 모프 기디온입니다. 사실 이 모프 기디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유명 배우를 써가지고 임팩트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시즌1 메인 빌런, 그리고 시즌2에서도 메인 빌런이었고 시즌3에서는 메인 빌런까지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쨌든 일단 빌런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핵심적인 슈프림 빌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모프 기디온도 이렇게 약간 만달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전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일단 이 모습은 지금 일렉트릭 스태프가 이렇게 들려있는 걸 봐서는 시즌3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제품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배우 얼굴은 없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배우분이 이 모프 기디온 역할을 하시죠. 그래서 시즌1 때는 일단 헬멧이 없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이었던 거는, 자, 원래 이게 시즌1 기반으로 나왔다면은 한 손에는 이 일렉트릭 스태프가 아니라 다크세이버가 이제 들려 있었겠죠. 실제로 다크세이버가 이 만달로리안 시즌에서도 꽤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크세이버는 조금 아껴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제 이 갤럭시 버전 2탄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이제 다크세이버를 넣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자, 이게 모프 기디온도 뒤쪽에 이런 제트팩이라던가 이 특유의 망토 디테일도 이렇게 잘 표현을 해줬고, 특히 이 냉철해 보이고 이제 사악해 보이는 이런 이 특유의 헬멧 디자인도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특히 옆쪽 뺨에 있는 이런 그 도색 부위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잘 보면은 이 헬멧 부분에 이렇게 돌기가 있거든요. 돌기라기보다 몰딩도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해 줬습니다. 실제 그 핫토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모프 기디온을 기반으로 한 이제 피규어들을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재현되어 있고, 특히나 6인치 피규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조금 그 이제 생략한 그런 제품도 있거든요. 야, 이게 6인치도 아니고 굉장히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테일을 넣어준 것 자체가 이 블록키가 이 IP의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일렉트릭 스태프는 다른 뭐 퍼지 트루퍼라던가 데스트루퍼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펙트가 들어가 있는 버전으로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인퀴지터가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에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약간 벌써부터 이제 게임으로 나왔었던 이 제다이 서바이버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형태의 제품 이제 캐릭터에서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프 기디온이 나와줬고요. 자, 다음은 이 스타워즈의 또 다른 희망이라 할 수 있는 바로 그 주인공 아소카 타노가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자, 아소카 타노의 카드도 이렇게 깔끔하게 등장했는데, 이 아소카 타노 같은 경우에는 일단 CG하고 이 제품의 싱크로율이 꽤나 높습니다. 그리고 이 CG를 보면은 약간 이 아소카 타노의 시작이 사실상 그 저항군 시절,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으로 등장했었던 스타워즈 저항군 시절부터 나왔었던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이 CG가 확실히 원작의 느낌이 잘 사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아소카 타노 그 만달로리안 시즌에서도 깜짝 등장을 하면서 많은 팬들을 설레게 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실사가 등장을 하고 나서 아소카 드라마가 따로 나왔었죠. 뭐 아소카 드라마 자체는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액션씬 때문에 조금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저항군 시절에 있었던 캐릭터들이 실사화되면서 아소카부터 샤빈렌, 그리고 이 메인 빌런이라 할 수 있는 그 누구였죠? 제독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세계관이 확장이 되면서 또 다른 스타워즈 세계관의 이 개국공신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한데, 어쨌든 드라마에서 이제 스타워즈를 살린 그런 이제 아주 좋은 그런 개국공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아소카의 그 표정, 이 특유의 그 차가운 표정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단 복장 자체를 보면은 약간 저항군 시절하고 약간 도망자 시절의 그 사이에 있는 복장 같기도 합니다. 약간 만달로리안 시즌에 등장하는 아소카라면은
조금 더 이 로브를 입고 있어 하는 그런 형태이기도 한데 아닌가요? 뭐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도요. 네, 어쨌든 자, 이렇게 이 특유의 뭔가 해탈한 것 같은 표정이 되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사실 이 아소카 같은 경우에는 후에 다스베이더가 되는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첫 번째 제자라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다스베이더하고도 엮이기도 합니다. 드라마에서도 실제로 이제 아나킨과, 그러니까 이제 다스베이더죠. 다스베이더와 굉장히 애증의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묘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파드메보다 훨씬 더 이 아소카가 더 히로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소카 하면은 약간 이렇게 세이버를, 라이트 세이버를 이렇게 역수로 드는 게 좀 더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세이버 자체도 이 특유의 흰색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투명한 그런 형태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세이버가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인상적인 거는, 자, 보면은 이렇게 살짝 휘어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금형을 그대로 재활용해가지고 이제 내놓을 생각이 아니라, 요건 이제 아소카의 그 세이버 그립을 이렇게 따로 재현을 해준 거거든요. 이렇다는 거는 각자 그 설정에 맞는, 뭐 루크, 다스베이더, 오비완, 그리고 아나킨 시절의 그 세이버까지 전부 다 오리지널로 그 캐릭터에 맞춰서 제작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딱 보더라도, 자, 두 개의 세이버가 지금 그립이 다르죠. 이 그립 부분까지 신경을 써준 게 바로 이 블로키가 아닐까 싶어요. 벌써부터 여기서부터 설렙니다, 진짜. 자, 어쨌든 이렇게 아소카 타노가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갤럭시 버전의 또 다른 핵심, 또 다른 핵심이 아니죠. 사실 이게 핵심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스톰트루퍼 2종인데요. 자, 이렇게 일반 스톰트루퍼, 그리고 인시너레이터 스톰트루퍼가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이 두 종의 이 스톰트루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만달로리안에서도 이제 제국 잔당으로 등장을 하는데, 진짜 솔직히 이번 세트에서 가장 갖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두 명이거든요. 요거는 진짜 랜덤 피그에서 구분만 할 수 있다면은 진짜 더 여러 개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제가 이제 이런 병종 같은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병종들, 특히나 이 스톰트루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3개 이상이 있어야 그 맛이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다행히도 이렇게 2개가 나와준 덕분에 스톰이 혼자만 좀 외롭지 않았던 그런 세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이 스톰트루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스타워즈의 또 다른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스베이더만큼이나 굉장히 그 인기가 있는 그런 병종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이 스톰트루퍼가 약간 SF 계열에서 이렇게 약간 양산돼가지고 굉장히 그 적들을 상대하는 그런 대표적인 양산 마스코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특유의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이런 투구까지, 더군다나 이 스톰트루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색깔만 바꿔도 굉장히 뭐 섀도우 트루퍼였나요? 그런 형태로 이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장비만 이렇게 덧대주면은 이제 샌드 트루퍼로 이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프린팅하고 이렇게 무장만 달리해줘도 인시너레이터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스톰트루퍼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병종의 베리에이션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스타워즈 아니죠. 스톰트루퍼만으로 구성된 갤럭시 버전 세트가 나오면은 솔직히 진짜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건 한 2-3개 세트를 산 분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저도 한 2개 세트는 사고 싶은데, 어쨌든 블로키가 정말 이 스토미에 대해서 뭔가 애정이 넘치다면은 진짜 스토미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세트를 내주길 바라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나와줬고, 그리고 인시너레이터도 이런 식으로 나와줬는데, 참고로 그 예전에 나왔던 스타워즈 이제 그 포스 언리시드였나요? 거기에 나오는 스타킬러가 이 스토미들을 막 도륙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약간 이 갤럭시 버전으로도 스타킬러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나온다면은 굉장히 또 재밌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여기 발을 좀 잘못 조립했네요. 자, 이렇게 다리를 다시 조립해줬습니다. 자, 양쪽에 이런 식으로 한쪽에 무릎 가드, 이 앵클 가드가 아니죠. 니 가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가 여기 아무것도 없는 장식 부분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돌기가 있는 표현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태의 다리로 와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조립할 때 뭐 헷갈리진 않아요. 안쪽에 다 이제 매뉴얼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조립하실 때 저처럼 야가 한눈 팔지 않으면 제대로 조립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인시너레이터에는 이렇게 자, 화염 이펙트도 같이 그려져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리얼한 화염 이펙트를
자,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이제 시크릿 버전 딘자린에 화염 이펙트가 하나 더 들어있다 보니까 시크릿을 꼭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마트에 나오면 또 도전해봐야겠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시너레이터 그리고 뒤쪽에는 화염통까지 끈은 없지만 나중에 뭐 별도로 커스텀해가지고 끈을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 이번 킷에 가장 이제 만족스러운 그런 스토미가 2마리가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블로키 스타워즈 만달로리안 세트 리뷰였습니다. 자, 첫 세트가 이 갤럭시 버전으로 나와주면서 이 블로키 특유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인간형 소체 혜택을 그대로 받은 모습인데요. 특히 이 스타워즈 하면 당연스럽게 이 클래식만 자주 나오던 그 제품군에서 이 가장 첫 시작으로 이렇게 만달로리안을 선택했다는 건 이 만달로리안으로 입문한 유저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 블로키 스타워즈 시리즈가 흥하게 된다면 진짜 혹시 모릅니다. 진짜 블로키 버전만의 거대 킷으로 레이저 크레스트나 밀레니엄 팔컨이 나올지도 진짜 좀 기대가 되네요. 이후에 이제 갤럭시 버전 2탄, 3탄이 나오면은 다크 트루퍼라던가 이제 조금 더 드로이드, 다양한 드로이드들까지 벌써부터 뭐가 나올지 참 기대가 되네요, 진짜.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